하면 되겠네. 여기 요 빵 또 있는데. 그러니까 하면 돼. 자, 625입니다. 유통법 280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목적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2번. 이거.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유통산업 경제력 호유라 뭐 이렇게 하면서 생산자 소비자 보호가 핵심이지 중간 상인은 아니잖아요. 딱 포인트가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법 자체에서도 중간 상인은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할 수밖에 없고. 국민경제 발전하고 국민경제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수산물이 있고요. 수산물 여기에 수산물이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 보면 수산업 5종 발전 기본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넘어갑니다. 일단 수산지 위판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산물 산지 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 가공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조가 어디 있습니까? 10조는 나중에 보면 됩니다. 일단 그거 보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10조를 찾아봐야 됩니다. 10조. 내가 아직 이제 줄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산지 위판장은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다는 거였어. 협동조합. 그럼 찾아봐야죠, 원래는. 근데 지구별 업종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산지 중도면이 개설자 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장된 거는 지정이고요. 비상장은 허가입니다. 그게 있고요. 산지 매매 참가에는 개설자 신고입니다. 산지 경매사는 경매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수행하는 해수부 장관이 실시하는 산지 경매사에 들어가네요. 수산물 전자거래는 전자문서에 따른 그 기본법이다. 이제 1억제입니다. 저번에 많이 했죠. 생산, 수비, 판매부터 유통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한다. 이겁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파트고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1, 2호입니다. 생산하는 자, 유통 판매하는 자 딱 3명이 나오죠. 그런데 단순 포장은 표시 변경을 하지 않는 포장은 제외한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시행령까지 노동도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하는 수산물이란 1, 2, 3호가 밑에 있습니다. 국민 건강이 어떻고 소비량이 많고 그 밖에 취급 방법. 이걸 이 1, 2, 3호가 작년에 굴비하고 신고를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12월부터 굴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차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1, 2, 3호. 그런데 이렇게 국민 소비량 많고 그 밖에 취급 방법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은 해야 된다. 안 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으십시오. 옆에 적어 옆에 또 보면 1년 1천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시험 놓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다른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준수 의무 면제자. 아까 전에 원산지 보신 면제자는요, 5조 이항 가능 구증하고, 그리고 당류 같은 이런 거 첨가물은 제외한다. 그게 면제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답을 또 정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상 행상 노점상은 제외합니다. 우편을, 그러니까 중간 상인을 이용하지 않고 우편으로 직거래하는 겁니다. 제외합니다. 예상되는 파트입니다. 이것도. 이걸 더 적어야 됩니다. 그냥, 준수 의무 면제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노점 행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한 노점 행상하는 사람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부가가치세법상 노점 행상하는 사람. 그리고,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중간 장인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직거래 우편 등으로 하여 직거래하는 것 이 세 개를 말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더 적을 거 뭡니까? 49조 48조 거점유통센터 소비자분리센터를 해가지고 4단계도 지원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공인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8조입니다. 유효기간
3년, 10년입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고 나서 양식은 5년, 보고는 3년입니다. 물론 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갱신도 하겠죠. 그리고 갱신을 하면은 28조 3항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네요. 1년입니다. 그리고 자료의 제출도 해수 불응에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1억 추적 관리를 등록회가 잘하고 있는데 위반을 했어요. 위반하면 뭡니까? 위반하면 일단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까 등록을 했죠? 네. 앞에 등록합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발생 소비량 많고 취급 방법에 따라서 해수부 장관이 인정한 수산물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닌 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인데 1천만 원 벌금인데 등록하고 나서 위반을 했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으십시오. 등록 후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변경됐으면은 283번입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1차는 이는 숫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283페이지. 눈 한칸 더 넘어왔잖아. 저 밑에. 1차로 올 때는 숫자를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 정도면은 커버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자, 면제 대상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1억 추적관리 요기간 준비하시고. 형님, 그 시까지 왜 갑자기 또 다른 거 안 물어보지? 그걸 했지? 답하세요. 뭘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특산품, 아, 품질 인정, 품질 인정, 요기간. 특산품 유효기간, 특사품. 특산품, 안 적어놨어, 그게? 어. 적으세요. 법원 농산품질관리법 14조 이하입니다. 2년, 4년, 3년, 4년입니다. 그렇게 적으세요. 찾아가 놔줬고 밑에다가 특산품, 품질인정 14조 이하 농산법 2434입니다. 그만 들을게.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앞페이지 66페이지에 있답니다. 72페이지. 여기 바로 며칠가 놓아야 됩니다. 찾아가 보세요. 누나 66페이지하고 72페이지 한번 찾아봐봐. 한번 있나 볼게. 66, 71. 1차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66. 몇 수십 번을 보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66페이지 있나 한번 보자. 66페이지가 67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70몇 페이지가 72페이지. 72페이지는 자신 있겠네요. 예, 72페이지가 있네요. 1년 4년. 72페이지를 보세요. 72페이지는 다 있잖아. 품질 유효기간 2년, 4년, 변장어 전복, D는 284페이지. 항상 세트로 내야 됩니다. 이 세트로 안 하면은 시험장에서는 교수들은 그거 알고 내기 때문에 헷갈하게 내긴 돼 있습니다. 품질은 24, 34. 1억 추적관리는 기간이 좀 많네요. 13, 30, 54, 53이네. 30, 53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등록하려면 3년인데 10년을 보면 해수분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데 양식은 5년, 보고는 3년. 보고는 3년을 어디서 봤는지 저는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뭐라고 위반했으면 아까 전에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등록 취소입니다. 그럼 이제 1억 주자를 등록을 했어요. 벌금도 벌금이지만 등록 취소를 없애버려야 국민이 안전하겠죠, 그죠? 소비자 생각. 그래서 그 기간입니다. 자, 등록 받을 때 아까 등록 요건이 몇 개 있었잖아, 그 3개가. 뭡니까, 누나? 보고 읽으세요, 진짜. 읽어보세요. 형님 읽어보세요. 이거는 올해 2차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 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이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3. 그 밖의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야, 이게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죠? 네. 등록을 해놓고 쌩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본주의는 쌩까니가 우선이죠. 일단 돈 되는 걸 움직이는 게 사업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는 등록을 취소시키겠죠. 이력 추적 관리 마크도 없애야 되고, 그죠? 거짓 부정한 방법 안 되겠죠. 이유는 이력 추적의 포시 금지 명령, 포시하지 말아 했는데 위반했어요. 이 두 개는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머지 문제는 시정 명령을 하겠죠. 뭐 포시정지 1개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갔지만 이력 추적 관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통이력입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가 유통이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력 추적 관리가 있고 유통이력이 있거든요. 이게 헷갈립니다. 범위가. 저도 이제 강주 시청에 가서 강의했는데 누가 질문해서 내 강의가 잘못됐대. 아니, 잘못됐으면 알려주면 되지. 그렇죠, 그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내가 신문을, 이게 안 읽고 이해가 됩니까? 이력 추적 관리는, 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라는 용어가 뭡니까? 어디서 왔는지 찾는 거 아니에요, 추적에서. 그렇죠. 처음부터. 그죠? 어디서 그래가지고 사고가 터지면은 빼개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게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근데 유통이력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외국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가 국내보건을 해주는 수산물, 해양수물 장관에서 고시하는 수산물에 대한 유통 단계별 신고한다. 그러니까 수입을 하고 나면은 수입한 사람, 중간 넘긴 판매자, 또 중간 판매자, 마지막 소비자까지는 아니에요. 국내에 거래한 자는 유통이력을 신고한대요. 그리고 자료도 1년간 보관한대요. 뭐 이거예요. 자료 거래 1년간 보관한다. 이거하고 이력 추적 관리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죠? 이게 진짜 헷갈리는 겁니다. 유통이력이 범위가 좁죠, 따져보면. 그죠? 그러면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이니까 수입 안 하는 자는 유통이력을 안 하겠네요. 아니, 국내산도 어디로 옮겨줬는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없잖아요. 외국 수산물 수입하는 자와 수입 수산물을 국내에 거래하는 자 두 사람이잖아요. 수입에 관계되잖아요. 근데 시상 안 그렇습니다. 시상은 이거는 이제 관세청에서 하면 되는데 다른 데서는 또, 그러니까 이게 막 법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31조는 수입 수산물이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도 보완을 할 거니까. 실무상은 안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거짓 등의 금지입니다. 누군 이력 추적관리 수산물, 유통이력 수입 수산물이잖아요. 다음 행위는 아니 된다. 이 행위를 하면요, 뭐 3년 이하 징역인가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아닌 수산물을 포시했어요. 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않은 수산물과 혼합했어요. 판매할 목적으로. 예. 아닌 수산물 이력 추적 광고나 포시를 했어요. 이럴 때는 하면 안 된대. 이게 이제 32조니까 나중에 법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조항을 지금 제껴놔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력 포시 수산물의 사후관리입니다. 자, 유통이력을 갑자기 하다가 이력 포시로 갔어요. 그죠? 법이 굉장히 체계가 지금 정립이 해야 될 법입니다. 사후관리. 그 정도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용어를 유통이력이냐 이력 추적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정을 맹하거나 판매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등록 신고 기준 미치지 못했어요. 그럼 일단 시정명령 가지고 보완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별표에 보면은 정지 몇 개월, 시정명령 몇 개월 이런 도 노가 있겠죠. 그것까지 정리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시 방법을 이번에. 그 다음에 저온 유통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자,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모든 유통 과정에 골드체인을 한다는 겁니다. 좋은 유통 원래 이제 5도씨 이하에 하는 게 골드체인 좋은 유통이라는데, 어떤 데는 보면은 뭐 상온에서 10도 알로만 되는 것도 되는데 5도씨 정도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 5도씨. 근데 뭐 일단 그 개념이 정확하게 안 되지만 좋은 유통한다. 그러니까 미생물 발육이 억제되는 상태. 작년 비보리가 10도 알로면 안 움직이거든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는 좋은 유통.
근데 이제 물론 조원석 세구 수도모나스라든지 장인비브로는 살아는 있습니다. 억제만 되지. 조원석 세군 같은 거 고원석 세군은 온도가 되니까 거의 뭐 발육을 못 하겠네, 그죠? 그런 개념. 비좋은 유통입니다. 자, 이제 35조 1항 1호입니다. 1호 형님 한 읽어보고 해석해 보십시오. 바로서는 냉동수산물 등기 보존 원칙에 따른 유통 위생 관리 기준의 확립. 다른 것 조금 모니터링이었고 좋은 유통 운송 구축을 위한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호가 뭡니까? 이거? 바로서는 냉동수산물 냉동 그러니까 이게 저장 단계에 그러니까 8호의 저장 단계는 어디까지고 선언은 어디까지고 냉동수산물은 어디까지라는 거를 위생관리 기준협회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확립을 한다는 거. 어디까지가 8호고 어디까지가 선호하려면 얼마를 유지를 해야 되고 냉동수산물은 몇 도까지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위생관리 기준협회 확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냉장은 어디 갔어요? 냉장은 선호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덕은 뭡니까? 네? 덕은 뭐예요? 그럼 이거밖에 또 다른 게 있나? 보관 방법이? 썰어서 등록 보정시 등 코드치 그다음에 콜드체인이 선호가 되는 거 같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석 불가라. 해석이냐? 수산물이란 것은 동물만 쓰는 건 아니죠. 해조류도 있죠. 식물도 있죠. 그렇지. 그럼 거기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형님 누나 말대로 누나 박치하는 거예요. 하루는 살아있고 선은 냉장은 신선하니까 같이 가고 여태까지. 냉동은 원래 마이너스 18도 이하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덕이니까 다른 또 해조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산물은 해수부 장관이 다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수산물 유통문에서 이렇게 다 시험 나왔죠. 지금 우리는 지금 수산물 유통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법도 지금 되지만 수산물 유통문에도 이 이론이 다 들어가고 또 하나 수학 전후 품질 관리에도 다 이 용어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시험이라도 골드 체인이 빠지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2차 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장년비브로를 갑자기 하다가 장년비브로가 하고 바로식품 액젓 같다고 관계를 들 때는 장년비브로가 농도, 소금 농도만 얘기했지만 온도 얘기할 때는 뭐였습니까? 좋은 저장 10도 이하만 되면은 걔도 발육을 못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5조가 빠지는 곳이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용어라는 겁니다. 골드체인이. 그러니까 1호 하루선어 냉동수산물 등은 뭐 해조류 뭐 같은 얘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존 방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때도 물론 해조류 같은 것을 냉장에 냉동하면 안 되죠. 그러시면 냉장 상태를 유지해낸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잘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35조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35조로 끝날 게 아니고 이 35조를 어디라도 선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유통법, 수산물 유통법,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35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의액대구양 유의회니까 의회구 위생관리입니다. 의회구 위생관리도 보면요, 지방 해수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의 장까지 들어갔습니다. 특이합니다. 장은 의액된 수산물의 위생관리 선도 유지를 실시한다, 할 수 있다 합니다. 한답니다. 그 의회구 위생관리관의 의상자 등 기자재 시설 관리 보고, 이거 뭡니까? 표준 거래 단위를 하자, 해보자, 이겁니다. 위판장, 산지 거점, 소비진물산물류센터 위판장 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보는 이유는 산지 거점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 소비진물산물류센터 이런 거는 위판장 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아서 관리하는 위판장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정하는 도매시장, 공판장, 거박이 유통시설,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 특별법에 정하는 전통시장 등의 수산물의 품질관리 위생에 시설하고 다 들어갔죠. 수산물에 관해서는 또 농수산물 유통법, 가격안정법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맞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법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럼 위생관리 교육 홍보, 의회 후 해수부 장관 지원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들의 권고도 할 수 있고요. 지원도 가능합니다. 유통금지입니다. 원형산업법에 우리 대한민국에 등록을 하고 국기를 달고 가서 허가를 받고 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 쌩까고 갔어요. 그럼 불법 어루가 되잖아, 그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6조 국익화의 촉진입니다. 자, 농산물 국익화 국제적 농산물 품질 관리 뭐 오소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오소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입니다. B2C라든지 B2B 여기에 다 넣은 겁니다. 직거래. 해수부 장관 지방단위 장은 수산물의 생산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산물 직거래를 시책 수립한다. 그리고 시책 수립하면서 면제 대상, VAT 행상 노점상이라든지 이거 중간 유통 당일을 안 하고 우편 등 직거래를 할 때도 역시 면제 대상까지도 등록 면제 대상까지도 지원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대충 그죠. 아까 전에 면제 대상이 있잖아. 등록 면제 대상이 노점 행상 그리고 유통 단체를 업체를 하지 않고 바로 우편으로 직거래하는 거 면제 대상이잖아. 그래서 지원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면제 대상이고. 여기는 면제 대상 앞에 있었죠. 어디 있냐? 284페이지 앞에 보세요. 284페이지. 별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직거래죠. 그 다음에 앞에 직거래를 보면은 중간에 노점 행상 그리고 유통업체 이용하지 않냐고 우편으로 하는 직거래. 직거래가 뭡니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똑같이 47조입니다. 적어주십시오. 요걸 거는 다 몇 개 외워야 됩니다. 47조 직거래, 35조 전유통 몇 개 안 됩니다. 어떻게 외울까? 요걸 안 놀아가십시오. 심장 가면 바로 씁니다. 몇 개 안 되는 거. 다른 거는 몰라도. 네, 직거래 얘기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49조, 48조입니다. 형님이 오타무로 묻는 것 때문에 이거 계산 없이 하고 있다, 지금. 근데 이건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리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요약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혼돈돼 버리는 거예요. 산지 거점 유통센터입니다. 49조가 우선이라 그랬습니다. 생산자. 49조 산지 거점 유통센터. 48조 소비지 부산물 유센터. 그러고 나서 분산 도매센터. 그 다음에 소비자 갑니다. 어디 있어요, 그게? 부처님, 내일이면은 다음 내년에 오겠네요. 그 위에 있잖아, 누나. 그 위에 옆에. 48. 위에 있잖아. 뭘들 칠해. 어떻게 갖고? 네? 좀 쉬었다 할까요? 머리 아픈데? 이거? 현지거점 유통센터? 통 못 알아듣겠네. 뭔 이야기예요? 요거지 않은 게 돼요. 일단 요걸 하면 이해가 합니다. 이거 요걸 하는 겁니다. 일단 보세요. 생산자 그 말이 맞죠. FPC 산지 거점 유통센터. 형님은 요거니까 잘못 외우니까 이제 헷갈려하는 거야. 네. 거점인데 검점. 야 그거 외운다 형 고생했다. 발음도 제대로인데. 발음도 안 되잖아. 발음 안 되는 거는 오타요. 그점 크모. 아니 형. 아니. 발음 안 되는 건 나 이거 오타요. 처음 보는 글이요? 몰라. 그점 크모 무슨 뭐 조지 폭력배들이 뭐 점령했다. 그 설계 맞기는 한데 그거 좀 이상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오타지 뭐. 그 검점. 내가 현지거점. 안 본 건 사실이야. 법령을 봤으면 법령하는 거.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법령집이 따로 요리 있으면. 저도 그 생각이거든. 법령집을 따로 할까 했는데 법령집을 만들려면 또 돈이 제가 만들려면 진짜 일주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남은 게 없나 봐요. 아니 돈이 안 되잖아요. 또 50만 원 들어가는데 저도 못 내는데 우리 일반 서점에서 어떻게 냅니까? 저 법령집 그러면 보면 수산업법이 조그맣게 새로 바뀐 법령집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우리 수산물에 대한 근데 형, 맞아. 제 입장에서 책을 내는 게 맞아. 만일에 큰 서점에서 내는 게 몰라도
일단 50만 원 들어가고 책을 내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책을 지금 여러 권 써봤잖아. 맞아.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는 세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래야죠. 저 같으면 그 법원 있는 걸 그저 옮겨가지고 진짜 책임만 잡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를 보십시오. 그럼 이래 놔갖고 이걸 안 보고 컴퓨터 안 본다. 그럼 컴퓨터 보면 쫙 다 있어요. 순서대로. 그러면 김정일 빠진다고 그만 몇 개만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핵심 위주로만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1차는 이리저리 할 수 있는데 2차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산재 거점센터가 있고요. 나중에 좀 읽어보기를 하고요. 6단계, 기존에 6, 7단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순수가 법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치. 49, 48. 네, 그래서 수요개발 촉진 유통산업 넘어갈게요. 52조입니다. 아까 전자상거래입니다. 저는 이제 전자상거래를 직거래가 뭐 차이 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직거래라는 것은 생산자가 그냥 중간 상인 없이 바로 직접 파는 것을 직거래라 그러는데 유통단계 없이 우편으로 보내면 이게 우리가 막 택배 바로 보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할 때 지금 이용되는 게 뭡니까? 일단 전화로 받았지만 컴퓨터로도 주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47조 52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봅시다. 52조. 아까 이제 직거래와 전자상거래는 그러니까 지금은 전화보다 핸드폰이 우선이 됐고 우선 핸드폰보다 젊은 사람은 컴퓨터 우선됐죠. 컴퓨터를 이용하는 게 전자상거래죠. 전자거래죠. 비계통 출하가 되는 그렇죠. 비계통이죠. 이걸 비계통 출하는 정부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는 거죠. 네, 이거 수사람이 지원하고 있잖아. 왜? 컴퓨터 없는 세상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개통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보관시설이나 이런 것을 법체계로 위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안전하겠다는 거지 개통, 비개통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국가 입장에서는.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효율성, 안전. 그러니까 전자거래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지금 그 4차 산업 가지고 뭐 5차 산업이고 4T가 어떻고 5T가 어떻고 이랬는데 전자를 빼놓고 컴퓨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도 컴퓨터 못하지만 시대가 그렇다는 전자거래입니다. 이게 그리고 유통 행사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53조 수산물 유통사업자는 수산물 유통사를 건전한 발전 도모하여 대통령이 제안받았다 해수자가 인가를 받아 유통예외를 받을 수 있는 인가라는 말을 딱 5번짜리 있어요. 자 농수산물 분지할 때 인가라는 말을 안 썼죠. 기간 지정사건 있잖아요. 원래 그게 인가라는 겁니다. 인가 이해갑니까? 기본 조건이 되면은 시설 같은 거 되면은 해수장관 인가해준다. 인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업자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단체의 설립, 해수부 등에 따라서 유판장 등 어딘가 봐요. 유통에 종사하는 자는 해수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 설립할 수 있다. 왜 여기까지 안 하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유통 전문 인력 육수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유통 전문 교육. 어디 가시는 거죠? 55조.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가보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일단.